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입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화살표.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네, 오늘 오후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자, 300여 종의 문건을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건 발견이 갖는 의미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정부 출범한 지 2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발견을 했다는 게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요. 사실 그 민정수석실의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공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예. 건드리지 않았던 캐비넷을 건드리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번에 이 문건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 캐비넷을 방치하고 있는데 사무실 배치 과정에서 열어보니까 문건이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러시아 특사단으로 가기 전에 청와대 한번 방문해서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 비서실이나 이쪽 좀 둘러봤는데 네네.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산만한 상태에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렇군요. 해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직접 보셨다니까. 근데 또 하나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전임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왜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갔을까요? 사실 컴퓨터 기록된 파일이나 이런 부분은 좀 대부분 이제 그 대통령 지정기록물 등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관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작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낡은 캐비넷에 있었던 서류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수로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경위보다 중요한 건 문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삼성 관련 내용도 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있고,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삼성 관련 문건 내용인데,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이렇게 됐고,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관련해서 이게 당장 눈에 들어오는데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문건 내용이? 예,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관련된 재판에서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는 지금 간접 증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료들과 증거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문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건들을 근거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등법원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주기만 하면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가 나왔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 문건 내용을 쭉 훑어본 결과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관련 의혹을 또 캐기 위해서 다른 기록물 열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에는 이제 아예 이런 어떤 자료가 없었으니까 고등법원장에게 뭔가 요청을 하려고 해도 그 근거가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건이 나옴으로써 좀 근거를 갖춰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바 그 삼성 관련 문건 내용 일부 보도, 이게 문건 전체 내용을 다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놓고 보면 삼성 관련 문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뒷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여기까지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면 이게 뇌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또 뭔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뒷부분 문구가 네.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국가 경제에 좀 더 기여하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예. 비춰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이 직접 뇌물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법정 공방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에는 뭐 충분히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법정에서 기재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문건 내용을 좀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그냥 개인적 소망 차원의 한정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런 문건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을 했던 거고 상당 부분이 우병우 전 수석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다라고 하는 청와대 설명도 있었는데 네. 이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거가 좀 많지 않아서 애를 먹었었는데 네. 최소한 정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문건이 나왔고 그 네. 문건의 작성자가 지금 민정수석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네, 구체적으로 그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가 밝혀져야 되지만 발견된 곳이 민정수석실이라는 점 그리고 발견된 문건 중에는 이메일을 출력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메일의 경우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의 어떤 다른 증거보다는 작성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의아한 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도 있고 국정교과서 관련 문건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안이 왜 민정수석실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전반적으로 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겼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 조직해라 뭐 이런 어떤 메모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에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관여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예. 그러면 바로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씌워졌던 그 의혹 내지 혐의 가운데 하나였던 그 광범위한 국정 개입의 하나였던 그 간접 증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건 계속 보관되어 있었고 남아 있었다는 것은 민정수석실에 이런 업무들을 그대로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 역시도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기도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보도로 보니까 관련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대리기사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맞습니다. 이런 그 대목이 있는데 이게 그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대리기사 이른바 폭행 사건 이른바 이 관련 내용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제가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사건을 언급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리기사라는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남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요? 남부. 남부. 남부 고발. 이것은 이제 관할 수사 기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사 지휘를 다그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취지의 표현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나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도 좀 등장하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은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런 것까지도 청와대에서 다 일일이 체크하고 그 핸들링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돼서는 철저히 가족분들을 억누르고 국민들의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했었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 문건 종류가 300여 종에 달한다고 하는데 뭐 또 어떤 문건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이건 뭐 나중에 좀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봐야 되는 것이냐 내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좀 벌써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기록물 중에 일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정행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대변인이 발표했던 것처럼 문서상에는 전혀 그런 지정의 흔적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인 건 맞지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대통령 지정 기록물 같은 경우는 해서 문서 출력된 것 같은 경우는 도장 꽝 찍혀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대변인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 비밀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아하, 이런 예를 들어서 대외비, 시크릿 이런 그 도장에 꽝 찍혀 있어야 그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는 거군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일반 대통령 기록물이죠. 대통령 기록물인데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공개하고 나아가서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 문건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이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걸 좀 하나하나 다 밝혀내는 작업이 후속 작업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건을 계기로 검찰이 좀 의지가 있다면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이런 문건이 나온 만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던 문건들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부 이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그 관할 고등법원에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할 고등법원장이 심의를 해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은 그 영장에 따라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검찰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오늘 처음 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증거 관련돼서 피고인 측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네, 오늘 오후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자, 300여 종의 문건을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건 발견이 갖는 의미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정부 출범은 이제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 비서실이나 이쪽 좀 둘러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산만한 상태에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렇군요. 해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직접 보셨다니까. 근데 또 하나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전임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왜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갔을까요? 사실 컴퓨터 기록된 파일이나 이런 부분은 좀 대부분 이제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 등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입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2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발견을 했다는 게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요. 사실 그 민정수석실의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공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건드리지 않았던 캐비넷을 건드리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번에 문건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 캐비넷을 방치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배치 과정에서 열어보니까 문건이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러시아 특사단으로 가기 전에 청와대 한번 방문해서 그런 작업을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낡은 캐비넷 있었던 서류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수로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경위보다 중요한 건 문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관련 내용도 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있고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삼성 관련 문건 내용인데.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이렇게 됐고 삼성 경영권 승계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입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화살표.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